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98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어제 잠 못 잤어요. 네, 어제 매우 새벽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네. 어제, 오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25일 새벽 0시 55분인가? 이때 남북 사이의 고위급 접촉이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네. 정말 잘 됐습니다. 네. 2시에 이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기다려서 기사화하느라고 잘 못 잤습니다. 이 일부러 기자들 골탕 먹이려고 새벽에 발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번에 회담 참 정말 길게 했잖아요. 네, 22일부터 25일까지 43시간. 이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또 하고 3번인가 2차인가 3차 정도 회담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빡세게. 그쵸. 소위 빡세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루 해보고 안 되면 뭐 그 다음 날까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보통 그냥 휴회하고 한 일주일 뒤에 보자, 뭐 한 달 뒤에 보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데.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뭐 2박 3일 동안 한다 손치더라도 한 6시간 정도, 한 8시간 좀 하다가 오늘 안 되겠다 내일 하자. 또 그다음 또 8시간 또 하고 오늘 안 되겠다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10시간 거의 뭐 몇 시간인가요? 거의 20시간? 20 몇 시간 이렇게 연속으로 쭉 뭐 회담을 하는 거 보니까 밤샘 회의를 뭐 하루도 아니고 2박 3일 동안 아무튼 상당히 이제 많은 논의 끝에 이런 타결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회의를 길게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의할 내용이 많거나 네. 아니면 이제 기싸움을 하거나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그 이제 유명한 그 협상들이 있어요. 아주 뭐 마라톤 몇 시간 뭐 며칠씩 하는 마라톤 회의 같은 경우 아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서로 기싸움을 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막 서로 눈싸움하고 이런 회담들이 이제 외국의 사례에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6가지 항이 합의가 됐는데 네. 아니 이 6가지 항을 합의하려고 43시간 동안 협상을 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공개하지 않은 합의 내용이 더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진짜 기싸움을 죽어라 했다. 김관진 지금 국가안보실장이죠. 네. 이 사람이 원래 그 별명이 레이저 눈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김장수랑 헷갈렸군요. 꽃꽃장수 그 생각이 났었는데. 네. 김관진 네. 안보실장이 그 얼굴이 눈이 아주 눈매가 날카로워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하 그 군인들이 상당히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눈빛만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눈싸움 하면 아주 잘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합의를 했고 일단 합의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회담 자체는 이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24일까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실제 25일 새벽 0시 50 몇 분에 끝났으니까 25일까지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 북시간으로 24일까지 아닐까요? 그건 뭐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 책임자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책임자 두 사람이 각각 나온 거죠. 네. 2+2 회담 뭐 이렇게 볼 수 흔히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군 관련해서는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국장 이 두 사람이 이제 군 관련 얘기를 했을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홍영표 장관과 김양건 비서가 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 회담 자체는 군사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라서 이 군사 담당자들이 이제 뭐 일종의
수석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회담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 어쨌든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해서 이 회담이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 이게 이제 1차적 목표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발전 이것까지 같이 다뤘다. 이걸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네. 군사적 긴장 상태라고 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일단 뭐 남측에서 확성기를 네. 확성기 방송을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고 그 이전에 지뢰 사건이 있었죠. 지뢰 네, 폭발 그렇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매우 긴장이 높아졌던 계기가 됐던 게 이 포사격 논란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뤘겠죠, 당연히. 네. 네, 첫 번째 합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첫 번째 합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국 회담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 이거 고위 당국 회담을 방금 한 거 아니야? 근데 뭘 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추가 회담을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추가 회담을 더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보면서. 일단 이번에 한 건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아, 접촉이었나요? 네, 접촉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위 당국자 접촉입니다. 네. 이 참 웃기죠? 접촉. 음. 접촉하고 회담은 뭐가 다르지 그럼? 알 수가 없죠. 완전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거 영문으로 나갈 때 아마 이번에 그 고위 당국자 접촉도 토크라고 나왔을 거예요. 네. 영문으로 토크면은 회담이거든요. 아. 예, 당국 회담도 토크로 나갈 겁니다 아마. 뭐 예. 영문으로는 똑같은데. 한국어의 그 뉘앙스 차이가 좀 약간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뭐 접촉을 영문으로 낼 거면 억세스로 하든지 참 아무튼 웃기게 됐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당국 회담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네. 지금까지는 공식 회담은 아니다. 라는 식의 일종의 뭐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려고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하자.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날 게 아니라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북측은 최근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겁니다. 네. 자, 이걸 보고 김관진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신들을 주체로 확정을 해가지고 사과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어떤 문구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이게 사과 맞냐? 북쪽에서 보면 사과가 아닌데 남쪽에서 보면 사과인 뭐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유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사과의 표현은 아니죠, 정확하게. 네, 사과는 말하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옆집에 이제 식구들한테 정말 안 됐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거라서 참 그러네요. 네, 사과라고 사실, 하긴 좀. 네. 얼마 전에 아베가 또 유감을 표명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냐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정반대네 그럼. 네. 그런데 그때는 유감을 가지고 사과가 아니다.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막 욕을 해놓고는 지금은 또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어 공부를 좀 다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지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포격 사건, 이게 북한이 한 거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을까, 목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날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하면서 이 재발 방지와 사과와 재발 방지 이 두 가지를 크게 그렇죠.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사실 이제 그 협상 지침이었을 건데. 네. 근데 어쨌든 북한이 지뢰를 뭐 매설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좀 애매한 결과가 됐죠. 네. 이거 가지고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괜히 계속 얘기를 하면 좋지 않으니 그냥 묻어두자. 그냥 서로가 해석하게 묻어두자.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유감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셀 수 있는데
싱가포르의 사진작가 아람판 씨라고 있는데 네. 이분이 9월 20 며칠 날 서울에서 이 북한 사진전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오시기도 했잖아요. 예, 한마음 무슨 뭐 평화통일 뭐 축제인가 뭐 그 아주 상당히 크게 이제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준비 뭐 조직위원회도 발족하고 발족식 보니까 전직 장관들이 몽땅 와가지고 막 축사도 하고 오. 상당히 크게 준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람판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아이 그 준비 행사 홈페이지가 열리지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그 행사 담당자들이 연락도 안 된다. 오. 알아봐 줄 수 있느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알아봤거든요. 네. 일단은 행사가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그 전직 장관도 왔으면 이건 그냥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통일부가 후원을 하는 거고, 통일부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걸 텐데, 그 외국인들까지 막 불러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 담당 재단이, 이거는 우리가 손을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손을 떼면 누가 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도 모른다. 아니, 손을 뗐는데 모른대요. 그리고, 그러면 행사가 취소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행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히 이제 그 사람은 한국에서 뭐 정부까지 후원을 하는 그런 행사라서 당연히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진전을 하겠다라고 한 거였을 텐데 그걸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단체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버렸으니까 제가 다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감을 이제 표명을 했죠. I'm 네. sorry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했는데 그런 거예요. 유감이라는 건. 내가 행사를 파토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안 됐다. 너무 미안하다. 네. 참. 어쨌든 북측에서 그 사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보니까 포사격에 대한 얘기는 아예 또 없네요. 그렇죠. 언급이 없죠. 뭐.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네.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네. 달렸군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게 뭐냐? 그거는 또 규정하에 따라 나름 그렇죠. 또 달라지겠죠. 네. 해석의 여지가 많겠네요. 이 문장도. 아니 사실 지금도 정전 체제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체제인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합의문을 냈다는 건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제 합의된 내용이 있겠죠.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한 게 있겠죠. 뭐 그럴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는데 12시가 오전 12시인지 오후 12시인지가 불분명한. 뭐 그렇지만 낮 12시가 아닐까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12시는 그러면 서울 시간일까요? 평양 시간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주 난해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녹음하고 있는 게 오전이니까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항은 북측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지금 그 포 사격 막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준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이제 해제를 했죠. 네. 다섯 번째는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몇 년 만에 되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못했죠. 네. 2년 됐나? 네. 그럼 첫 해에는 했을 거예요. 재작년에 3월 예. 3월 달인가 그때 했죠. 예, 훈련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참 이산가족 상봉 다행이네요. 잘 됐다고 보고. 여섯 번째는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교류를 좀 이제 활성화하기로 했는데 이건 이제 서로 할 일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 민간 교류가 5.24 조치 때문에 차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그래서 이제 풀겠다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내용이 상당히 괜찮다. 네. 그리고 예상보다 뭐 더 잘 나왔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 회담이 길어지면서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거든요, 사실. 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합의문이 만들어져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간 몇 년 동안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합의문이라도 나왔던 게 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만나서 대화 협상을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 향후에 더 좋은 합의문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휴일날 그 중학생들 데리고 이제 중등 중학생 캠프를 이제 보조로 따라갔어요. 네. 어딥니까? 저기 동강. 네. 영월의 동강에 래프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처음 해봤는데 래프팅은 보통 한 번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진 않나?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물살이 잔잔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고,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살이 잔잔하니까, 죽어라 너를 저어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자리에요. 비가 좀 장마철 직후에 가야지 좀 재밌겠네요. 네. 편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지금이 딱 장마철 직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쨌든 여름이면 물 수량이 많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밑에 바위에 보트가 걸리고, 막, 죽어라 노졌고 아무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중학생들조차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오늘 5시에 전쟁 난대 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트 타고 있을 때 5시가 지났거든요. 네. 5시 반이 지났죠 정확하게는. 네. 5시 반에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보트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이제 그 운전도 하고 이러는 건데 가이드가 혹시 여기 대피 온 거냐고, 전쟁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대포가 터져도 안전할 것 같아서 물러왔다. 이런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5시 반에 전쟁 난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5시 반까지 확성기 방송을 중단 안 하면 바로, 물리적 행동에, 군사적 행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니까. 네. 전쟁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 안 하고 극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접촉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다들 한 4시 정도쯤에 그 발표가 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트 열심히 노젓느라고 제대로 뉴스는 못 보고 5시 반 시계만 딱 보고 있다. 5시 반 됐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지면 또 네. 큰일 나니까. 지금 뉴스는 못 보고 다들 시계만 보고 5시 반인데 포성이 울릴 때가 됐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이번 협상이 정말 중요했던 건 이 협상이 만약 결렬됐으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협상이었다고 보고 합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전쟁을 피하는 아주 중요한 합의였다. 네. 이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남북이 모두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유감 표명한 것도 사실 양보죠. 왜냐하면 유감 표명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인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터졌길래 터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지금 북한에서 축구대회 하고 있어요. 네네. 유소년 축구대회. 네. 이제 한국 유소년들도 거기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 취재 기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평양에.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도한 거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은 뭐 배가 가라앉아도 우리 탓이고 뭐가 날라와도 우리 탓이고 뭐가 터져도 우리 탓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유감 표명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감 표명을 했다는 건 한 발 물러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한 것도 저는 한 발 물러선 양보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준 전시 상태가 단순히 뭐 확성기 틀었다고 준 전시 상태 선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대포 몇 발 쐈다고 준 전시 상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쪽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소한 충돌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준 전시 상태를 이제 선포한 건데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하고 있죠. 예. 근데 해제를 했다는 건 한 발 이제 물러서 양보를 해준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측도 당연히 양보를 한 거고 남측도 뭐 이제 사과를 받아내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지 않고 그냥 유감 표명에서 그친 거라든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거 뭐 이런 거 보면 서로 양보한 것 아니냐. 네. 서로 양보해서 전쟁을 막았다. 아주 고생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양보도 좀 하면서 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정말
다행히 살아서 방송을 하게 되는 네. 극적인 순간인데. 사실 지난주에 막 헤어지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서 만나자고. 진짜 이렇게 무서워요.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준 전시 상태 해제,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 전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예.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